네, 안녕하세요. 전민준입니다. 이제 오늘 인생 첫 차부터 패밀리카까지 인기가 많은 신형 스포티지 가솔린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차주분은 이제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 이 스포티지를 인생 첫 차로 구매하신 차주분 인터뷰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본인 소개 가볍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취 중인 대학생이고 광교에 배달 전문점 하나 오픈 예정하고 있는 전민준의 카시트 구독자 24 이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차, 이제 기아 스포티지 요즘 좀 핫하잖아요. 네. 이 차를 어떤 계기로 이제 구매하시게 됐어요? 제가 이제 가게를 오픈하면서 차량이 집이 서울이다 보니까 이게 거리가 있어가지고 차량이 절실하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차를 알아보고 있던 도중에 이제 바로 나올 수 있는 차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배달 전문점을 지금 오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스포티지가 좀 작게 느끼셔가지고 다른 차도 고려해봤을 한데 그때 같이 고려하셨던 모델 어떤 건가요? 네, 원래 이 차를 계약하기 전에 소렌토를 2.0 디젤 모델을 계약을 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근데 스포티지는 그때 당시까지 아예 출고가 안 되고 있던 시점이어가지고 아예 배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기아차 직원분께서 이게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생겼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옵션이 제가 원하는 거랑 비슷해서 바로 지금 보는 이 스포티지 전체적인 등급 색상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스노우 화이트 펄 색상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그리고 노블레스 트림의 옵션은 선루프, 외관에는 선루프가 들어가고 스타일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타이어가 19인치 타이어고요. 그리고 내부에는 일단 하이테크를 넣어가지고 그 내비랑 10.23 유보 내비게이션, 그리고 커브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 화이트 컬러를 고르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예전부터 SUV는 화이트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냥 화이트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차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 출고하신 지가 몇 개월 되셨고, 그리고 누적 주행 거리, 평균 연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 차 출고한 지 한 4주가 좀 안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3,400km 탔습니다. 그래서 많이 타셨네요. 네, 주행을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랑 도심만 반반 탔는데 지금 평균 연비가 한 12.5, 6 나오고 있습니다. 와, 잘 나오네요. 네, 그래서 꽤 준수한 연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매 가격은 어느 정도 주셨죠? 제가 옵션까지 다 포함해서 한 3,300만 원 정도 들었고, 부대 비용 하면 한 총 3,500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험료는 어느 정도 있어요? 제가 형이랑 공동명의로 차를 구매해서 형이 만 25세인데 형만 넣으면은 한 160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만 23세인데 저를 추가하면 한 260 정도. 이게 제가 소렌토를 고려했어서 그런지 소렌토랑 비교했을 때 대시보드가 굉장히 낮아요. 앞쪽이.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많이 트여 있거든요. 그래서 궤방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앉았을 때. 이 딱 들어왔을 때 네. 실내 디자인이 좀 많이 눈에 띄는데, 네. 이 실내 디자인도 좀 마음에 드시는 편이신가요? 네, 저는 이게 하이테크 옵션을 넣어서 마음에 드는 게, 이게 동급 차량인 투싼이랑 비교해도, 소렌토랑 비교해도 그것들은 다 투박하게 느껴질 정도로 내부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게 잘 됐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계기판부터 여기 내비게이션까지. 네네. 뭔가 되게 타실 때마다 좀 이렇게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뿌듯하고 이런 게 있어요. 네, 진짜 다들 타보면 내부가 꽤 이쁘다고, 세련됐다고 다들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약간 스포티지는 좀 뭔가 투박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 장점은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인데요.
제가 최근에 강원도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새벽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별로 기대 안 하고 일단 켜봐서 가는데 이게 내비 연동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걸 처음 써보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확실히 운전 피로감이 확 줄더라고요. 이게 별로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이 좋다고 하는 리뷰를 많이 못 봤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가 어떤 건지 가볍게 우리 독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려요. 드라이브 와이즈가 그 에이다스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속도를 저희가 맞추고 차로를 알아서 유지해주면서 네, 가는 기능인데, 근데 여기에서 추가로 내비 연동이라는 거는 가속 카메라 구간이 있을 때는 알아서 차가 속도를 줄여요. 그래서 그게 저는 별 쓸모가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운전할 때 제 피로감을 많이 줄여주더라고요, 그 기능이. 실제 장거리 갈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편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제 없는 차는 못할 정도로 저는 애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이번에 스포티지가 나오면서 이제 2열 공간하고 휠베이스 좀 많이 늘어났다고 강조를 했잖아요. 네네. 실제 2열 공간도 저희가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진짜 앉아보니까 네. 이게 옛날 스포티지와 만나 싶을 정도로 공간이 제가 키가 183 정도 되는데 진짜 충분히 남거든요. 와. 네. 아까 그 운전석도 그 차주님 편하시는 걸로 딱 세팅해 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아마 이게 거의 많이 뒤로 뺀 상태일 거예요. 제가 많이 뒤로 빼고 운전을 해서. 그리고 또 이게 뒤로 더 들어가서 뒷자리 타는 사람들은 네, 더 훨씬 편하게 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열 공간에 이제 누굴 태우시거나 활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신가요? 네, 제가 뒷자리에 부모님을 한번 모신 적이 있는데 네, 뒷자리가 넓다고 다들 네, 만족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을 태우는 것보다 네, 짐을 많이 싣고 다녀서 그냥 폴딩하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폴딩을 하면 네, 차 공간이 저기 밑에 있어요, 레버가. 그냥 뭐 차에 실을 수 있는 거는 다 못 실을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뭐 저는 차박을 하진 않는데 뭐 차박하시는 분들도 뭐 이 정도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비게이션을 성남시청 찍고 이제 주행을 할 건데 혹시 내비게이션 반응성을 포함해서 터치 반응성 속도가 좀 어때요? 저는 그냥 국산 차들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네. 일본 내비게이션이나 네. 이런 그 블루링크 네네네. 그런 옵션은 무조건 추가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남자는 또 이렇게 풀옵션에 가까운? 근데 풀옵션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또 블랙스트림인데 네. 네, 시그니처를 타면은 최상위 옵션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걸 있는 거 한번 봤는데 네.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텐데 국산 차들은 다 최상위 트림에만 앰비언트 라이트를 넣어줘서 네. 그리고 굉장히 조용해요. 차가 네, 뭐 다른 유튜브 리뷰를 봐도 스포티지가 굉장히 정숙하다 하는데 네, 저도 진짜 그렇게 느낍니다. 고속 주행을 해도 풍절음은 거의 없고요. 네, 거의 노면 소음만 들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숙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금 저희가 이제 방지턱을 넣었는데 방지턱에서 이제 그 승차감 좀 어때요? 방지턱 승차감 네. 이게 어느 정도 딱딱한 것 같아요. 그 서스펜션이. 네. 네, 그래서 그래도 동급 차량에 비해서는 꽤 부드럽게 넘어간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린카를 네. 이 차를 구매하기 전에 그린카만 이용을 했어서 네.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를 썼거든요. 그린카에. 네. 그래서 이급 이하의 차들은 웬만한 건 다 타봤는데 네. 네,
저는 셀토스보다도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셀토스도 그린카에 또 있었으니까. 네네. 그쵸? 아, 셀토스보다 좀 나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근데 제가 셀토스를 디젤 차량만 몰아봐서 아, 그쵸. 거기가 또 디젤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일단은 이게 가솔린이어서 일단 확실히 조용한 건 사실이고요. 네. 일단 공간감이 달라요. 셀토스는 네, 훨씬 작죠. 당연히 차 급이 다르니까. 네, 그리고 근데 출력은 네.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셀토스랑. 네, 공간이 훨씬 넓어서 네. 근데 비슷한데 뭐 나아가는 느낌도 비슷하고 네, 또 출력 이런 면에서 비교했을 때는 뭐 스포티지가 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가속 같은 경우는 좀 만족하시는가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막 쏘고 다니는 성격이 아니어서 네, 저는 굉장히 차가 그냥 잘 나간다고 느끼고 타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 이제 주행 중 옵션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네. 이제 이런 기어 노브 버튼이나 이런 그 다이얼이잖아요. 네. 이런 거 실제 써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아, 저는 이게 제네시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이게 다이얼 형식 이렇게 똑같이 다이얼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현대 차들이 지금 버튼식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버튼식보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뭔가 돌리거나 이렇게 당겼을 때 그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이얼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 어떤 옵션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옵션이 어떤 게 있어요? 스피커나 이런 다른 부분들? 일단 저는 네. 드라이브 와이즈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네, 노래도 굉장히 그냥 항상 틀고 다니는 편인데 네. 제가 옵션을 안 넣었어요. 크렐 스피커를. 아, 정말요? 네. 네. 근데 넣을 걸 생각을 합니다. 약간 크레 안 넣으니까 그런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 보네요. 네네. 이게 확실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랑. 네. 그래서 노래 즐겨 들으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넣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옆에서 보조석에 좀 탔는데 전체적으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런 방지턱 넘을 때나 이제 롤링이 좀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보조석에 탔을 땐 저는 그런 게 크게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승차감 좀 만족하시겠어요. 이 가격대에서 차를 고려한다면 이 정도가 제 최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 차의 그 정말 장점을 아주 콕콕 집어주셨는데 단점도 두 번째 시간은 단점만 한번 이제 꼽아보는 또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